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헌재가 조금 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이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거라면서 이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가진 재판관 선출권은 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어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서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40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로 이제 헌재가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네, 일단 헌재 선고 이후에 최상목 대행 측은 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헌재 선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 40여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40여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40여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표결에 참여할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이 된다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를 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40여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에 대한 점검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측은 어제 헌재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군 지휘관들의 진술 조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역시 대리인단의 의견을 정리해서 추가로 자료를 낼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